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등기 신청의 접수, 심사, 그다음에 각하까지 어떻게 보면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34회 때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등기법은요. 3장부터 5장까지는 모두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하나를 빼먹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PPT 강의 노트라든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심사하고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기록하면 되고 각하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면 돼요. 그리고 각 기록과 각하가 부당하게 되면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5시간 정도 했나요? 5시간 정도 해서 신청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신청 정보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것, 첨부 정보에 대해서 했어요. 첨부 정보에 대해서 했고, 이제 이번 시간은 뭐냐면 접수와 신청에서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또 접수 시기와 그 다음에 이제 신청과 접수 시기 뭐 이런 그 다음에 심사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접수 시기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접수 효과는 언제 발생한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 접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무엇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알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관에게 미리 부여한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습 한번 했고요.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면서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에 별개의 서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돼요. 그럼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의 경우에는 별개의 서면, 동시에 어떤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의 서면이 아니라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는데 신탁 등기를 우리가 대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신탁 등기를 대위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했을 때는 동시 신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바로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먼저 이전 등기 신청하고 며칠 있다가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되 별개의 서면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서면이다 그럼 틀려요. 그럼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왜 별개의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등기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되면 2- 얼마 1 해서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자 매도 이렇게 이루어지기 두 개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의 서면으로 등기가 별개의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제가 단독 신청할 때, 대위 신청할 때 대위 쪽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대위 쪽에서 설명해드렸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죠. 이와 같이 있을 때 일부만에 대해서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B, C, D 이들을 무엇해서 대위에서 표시의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표시의 등기가 아닌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에서 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다음 가처분의 등기에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된다 그랬죠. 단독 신청에서 설명해드렸죠. 지난주에 단독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 동시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2번에서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하되 별개의 서면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등기가 환매 특약부 매매가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는데 환매 특약 등기 할 때는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환매권은 A가 가져요. 환매권은 A가 갖기 때문에 그죠? 환매권은 A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권리자가 되는 거죠. 누가 의무자가 돼요? 매수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얘는 소유자가 아니죠. 아니면서 의무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 첫 시간에 한 것처럼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개는 동시에 이뤄줘야 돼요. 동시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죠.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할 때 나머지 표시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할 수 있다? 이러한 B, C, D, E, F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의 등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대위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 더 가처분. 자, 가처분 등기를 했는데 피보존 권리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승소해가지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격려된 요 C 명의의 소유권의 말소 등기를 요거 등기를 신청할 때 요거 등기 신청할 때 말소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해라 이겁니다. 무슨 신청?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가처분 등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돼요. 동시 신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간혹가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동시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취하라고 써있어요. 각하는 등기관이 등기법 제29조를 통해서 심사를 한 결과 29조 1호부터 12호까지에 해당하는 어떠한 사유의 1호부터 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 그래요. 그럼 취하는 뭐냐면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취하하면 돼요. 요 사이에. 각하를 하고 나면 취하의 의미가 없겠죠. 등기가 끝나고 나면 취하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기 신청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거니까 치아는 누가 한다?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이때 치아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대리인도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어요. 이때는 특별수건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쌍방으로부터 만약 쌍방 대리에 의해서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했다면 치아도 반드시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치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일방만의 위임을 가지고서는 치아가 안 돼요. 그 치아는 언제까지 하느냐? 등기가 마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일괄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을 때 전부 치아도 가능하지만 일부만의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는 거. 일부 치아도 가능하다라는 거. 시험에 일부 치아는 안 된다라고 나왔고요. 치아 방법은 방문 신청일 때는 치아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전자 신청일 때는 치아 정보를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 각하할 때는요. 치아 각하의 차이점은 각하를 하게 되면은 신청 정보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줘요. 근데 등기 신청을 치아할 때는 모든 것 다 돌려줍니다. 이게 각하와 치아의 차이점이에요. 치아할 때는 신청 정보뿐만 아니라 첨부 정보 다 돌려줍니다. 왜? 애초부터 등기 신청이 없었던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려주는 거야. 근데 각하할 때는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치아할 때 다 돌려줍니다. 그럼 치아가 시험에 나왔던 건 요거예요. 전부 치아는 가능하지만 일부만의 치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죠. 꼭 체크해서 보십니다. 이렇게. 치아는 요 정도가 다 끝이에요. 치아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부분으로 갈까요? 각하 부분. 자,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각하를 할 때 각하 결정을 내릴 때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이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언제까지 그런 보정을 할 것이냐?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는 일단 각하를 하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보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보정 명령을 내렸어. 그럼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등기 신청에 보면 각하의 1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볼까요? 관할이 아닌 경우라고 하니까 등기를 신청했을 때 관할을 무엇한 거야?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됩니다. 즉 이런 경우죠. 강서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여기는 강서 등기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양천 등기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부동산을 하나 취득을 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강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엉뚱한 이쪽으로 가서 했다 이거죠. 양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잖아. 그 등기관은 그럼 무엇 할까요? 1호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조 제1호가 바로 뭐냐면 관할 위반의 등기예요. 그럼 이제 원칙은 이렇게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데 관할을 지정받을 수 있나요? 지정권자 누구예요? 지정권자 누구? 지정권자 누구? 상급법원장.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장이 되고요. 관할 위임시킬 수 있죠?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 하나 더 플러스 해볼까요? 등기 사무 정지시킬 수 있죠. 등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럼 등기 사무를 정지시킬 수 있잖아요. 정지권자 누구? 정지권자도 누가 된다? 대법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대리인이 변호사라든지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사무원은 허가받아야 돼. 허가권자 누구? 지방법원장.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야 되고요. 관할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1호가 관할 위반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관할 등기소의 개념, 관할의 어떠한 지정의 개념, 위임의 개념, 여기는 써 있지 않지만 관할의 변경, 관할의 어떤 전속에 대한 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호가 관할 위반이고요. 그 2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2호가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34회 때도 역시 시험에서는 어디서 나왔다? 2호에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등기 자체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떼쓰는 경우예요. 이해하셨나요? 대표적인 게 뭐냐?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권리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우리 1장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등기 대상의 물건과 등기 대상의 물건이 아닌 것. 등기돼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없는 권리. 할 수 없는 권리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점유권. 점유권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것 하게 되면 점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산질권, 점유질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권리에서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다 돼요. 근데 일부 안 되죠. 지분만의 등기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에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고요. 여기 소유권 이전에는 요 사이에 전부라는 것과 일부라는 것이 숨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용익물권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죠. 이때 뭐를 첨부해라? 도면 첨부해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서 그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도면을 제공하는데 도면은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근데 자연인이라든지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더라. 영구보존 장부다라고 했고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지분에는 설정이 안 돼. 왜? 지분에는 정확하게 범위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당권 전부 되고 일부 안 되고 지분만에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X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서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중의 등기, 왜?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가 된다는 소리고요. 농지 한번 농지, 전세권의 농지 가능하죠? 아니, 지상권의 농지 가능하죠? 농지의 지상권 등기 가능해요. 근데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물건 한번 볼까요? 공유수면화의 토지, 토굴, 터널, 축대, 교량, 그죠? 하천에는 뭐만 가능하다? 하천에는 소유권과 저당권과 권리질권만 가능해요.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하면 각하. 구조상 공용부분 각하. 영구성이 없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호텔, 선박호텔, 공해상의 암초, 방조제 부속시설물, 지붕이 없는 옥외풀장, 양어장, 벽체가 없는 주유소, 캐노피, 급유탱크. 얘네들은 전부 다 각하 사유가 돼요.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는 거죠. 자, 2호가 바로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 규칙에도 여러 개를 명시해 놨어요. 그만큼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볼게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게 어떤 경우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전세권은 담보라든지 양도되죠. 그러면 전세권의 어떠한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 특약은 가능해요. 근데 지상권의 어떠한 담보 제공이라든지 양도 금지에 대한 특약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약을 신청하면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각하 사유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표현하죠. 대지권이 되면 이 전유 부분하고 대지 사용권이 분리처분을 금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가 됐는데 이것을 위반한 등기다, 위반했다. 그러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주에 정리가 될 거예요. 분리처분 위반하면 각하. 그다음 좀 전에 했던 거 농지의 전세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것이 농지의 지상권이라고. 농지의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작물을 소유하는 것은 안 돼요. 그다음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은 역시 안 되고요. 좀 전에 했던 지분만의 보존 등기 역시 허용이 안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오죠. 관공서의 어떠한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중복 등기 안 되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됐는데 또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기 때문에 중복 등기는 허용이 안 돼요. 그 밖에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각하사유가 되는데 이거는 잘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이런 것들이 명문화돼서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게 박스형의 문제로 출제가 많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해서 여러 개의 내용을 써놓고 이 중에 등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문제들,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법 제29조 2호가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3호는 뭐냐면 등기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걸까요?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죠, 이거. 태아, 읍면, 리동, 민법상 조합, 학교 이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이들은 등기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등기를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각하. 또한 대리 위임을 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위조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결국은 얘는 등기 신청 자격이 없는 거잖아. 각하. 그리고 좀 전에 사무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사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밀어낸다 이겁니다. 이게 사무 자체가 등기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게 새로 추가된 거죠. 자, 보세요.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 가려고? 첫 번째 등기하러 갑니다. 관할 등기소 가는 거예요. 왜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그죠? 저는 등기를 신청할 적격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방문이에요. 대리인의 자격부터 볼게요. 기억나시죠? 방문 신청일 때는 자격이 없어. 근데 전자 신청일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는 사무원이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지방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은 한 명당 한 명이에요. 근데 법무법인이거나 법무사 합동법인일 때는 변호사 수만큼, 법무사 수만큼
허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어디서 정리했었나요?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대리권의 흠결, 대리 권한이 없는 자 이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위조해서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럼 몇 호에 의해서? 3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등기원이 각하를 해야 되는데 실행을 했어. 그럼 실행된 각하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1호와 2호에 한해서만 당연무효고 직권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3호 이하부터는 3호부터는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됐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말소도 아니고 이의를 삼을 수 없다라는 거죠. 4호가 뭐냐? 출석해라 이겁니다. 4호는 무엇이다? 출석해라. 예외 있나요? 있죠. 두 가지. 관공서가 촉탁했을 때는 왜 출석하지 않아도 돼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주의에 예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자신청. 전자신청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4호까지 보고 이제 5호부터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집에서 나옵니다. 어디 가려고? 관할 등기소 가려고. 왜? 등기하러. 2호 3호 등기 신청 권한이 있으니까. 4호 문 열고 들어가요.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출석하는 겁니다. 자, 들어갔죠? 그럼 뭐를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나 신청 정보.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 신청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방식에 적합해야 돼요.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다? 각하 사유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은 뭐냐면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적합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알고면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죠. 반드시 기록할 것이 누락이 되면 각하예요.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금을 쓰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반드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각하 사유가 됩니다. 그 지상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거야. 목적과 범위가 누락되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은 5장에서 다시 한번 5장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임의적 기록 사항은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기재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자체는 임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써도 돼요. 근데 만약에 원인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했어.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하게 되면 원인 정보에 지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서에 써야 돼요. 안 쓰면 각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각하, 간인이 누락된 경우도 각하. 우리 간인에서 하나 체크할 것은 뭐냐면 다수다. 다수인 경우에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일 때는 그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청 정보의 기록 문자가 등기 등의 기록 문자 처리 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각하 사유가 되겠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시 각하. 자, 이제 들어가서 신청 정보를 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신청 정보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쓰고요. 등기 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 목적을 쓰는데 이것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6호입니다. 6호는 신청 정보의 부동산의 표시라든지 등기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그리고 신청 정보에는 신청인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신청인에 대해서 쓰는데 신청 정보에 작성한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7호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즉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인데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타 등기 신청 쪽에서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만약에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A 다시 하고 B가 등기를 신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신청 정보에는 A 다시가 의무자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죠. 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등기 목적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을 써요. 그 원인이 존재하니까 뭐가 들어야 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에 썼던 그 원인하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서로 무엇하면 불일치하게 되면 8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신청 정보에는 그 원인을 매매라고 써놨어요. 매매라고 썼는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증여계약서가 매매계약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증여계약서가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잘못된 거거든. 어찌됐든 서로 간에 불일치했죠. 각하가 되는. 신청 정보에 그 원인을 매매라고 썼다면 매매계약서가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8호입니다. 9호는 뭘까요? 9호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은 경우요. 우리 전 시간에 첨부 정보, 인감, 그죠? 도면, 주소 증명 정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등기에 있어서 제공해야 될 첨부 정보들이 있더라. 이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거 잘 보시면 불일치. 뭔가 안 낸 거예요.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은 거. 그럼 보면 1호부터 볼게요. 관할 등기소 가려고 나왔어요. 등기하러 나왔죠. 권한이 있으니까 신청서 제대로 씁니다. 출석합니다. 4호. 그다음에 신청서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5호까지 됐고 6호, 7호를 보면 6호, 7호, 8호까지는 뭐예요? 신청서에 쓴 거 내용들하고 등기 기록과 뭔가 일치를 해야 돼. 불일치하면 각하예요. 그 모든 게 끝났어. 마지막으로 뭐를? 첨부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야 되겠죠. 뭐를 꺼내야 될까요? 수수료 내야 되겠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이거. 즉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역시 각하. 그다음에 11호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에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 요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죠.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는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3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1호부터 11호까지 11개의 각하 사유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했다 이거죠.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 즉 각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실행된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1호와 2호에 한해서만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고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요. 3호 이하, 3호부터 11호까지의 경우에는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돼도 당연 무효 아니고 직권 말소 아니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표가 간단한데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을 찾아라. 그럼 뭘 찾는 거예요?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1호와 2호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은 그럼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3호부터 11호까지를 찾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호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고요. 1호와 2호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3호부터 마지막에 11호까지는 그냥 뭔가 뭐예요? 뭔가 불일치하고 뭔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고 그죠? 수수료 안 냈고 이런 것들. 뭐 5호, 6호, 7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돼. 근데 이것은 최소한 1, 2호는 아니구나.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직권말소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기법 제29조 11개의 각하사유가 있는데 1호가 무엇이고 2호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2호에는 또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들. 3호부터 11호까지는 예외 규정 정도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동시 신청에 대한 개념, 그죠? 그다음에 치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29조 각하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신청, 등기 절차 총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의 신청하고 등기 완료 후에 조치 사항들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리하고 제 3장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